중국에 가 계신 우리 이 외교부 장관 관사 뺏기고 지금 어디서 살지? 박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나? 그래서 자꾸 외국을 가나? 네. 갈 데가 어디 있나? 아무튼 박진과 외교부 장관 왕이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까? 네, 그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양자 회담을 했는데요. 뒤이어서 소인수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등 외교 안보 사안 그리고 치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치포죠. 네. 그 미국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치포 동맹에 너 갈 거냐 안 갈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의제입니다. 나머지 의제들은 이미 이렇게 캐캐 묻고 해 묵은 거고요. 이것 때문에 급히 만날 이유도 없어요, 사실. 왕이 겁나 바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아프리카 정상들 구워 삶아야지, 동유럽 정상들 구워 삶아야지. 지금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 코로나까지 지금 심지어 코로나보다 더 살벌하다는 괴질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굳이 청도까지 와가지고 박진을 만난 이유는 반도체 관련된 확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어떡할 건지. 근데 이미 한번 이제 낸시 펠로시를 팽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다소 우호적으로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윤석열이 낸시 펠로시 패싱해서?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아, 얘네가 그냥 아주 말 안 통할 수준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제 친중이다, 한국이? 그렇지. 친중 분위기로 충분히 이 카바리지 될 수 있는 수준이 높다는 거죠. 아, 네, 진짜.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낸시 펠로시는 반도체 산업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낸시 펠로시가 투자한 회사들이 중국계 IT 업체들이 많습니다. 텐센트라든지 뭐 바이두라든지 이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군수산업하고 직접적인 투자는 어제 잠깐 설명드린 칼라일이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양쪽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포 동맹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주재하고 있는 핵심적인 헤드쿼터, 누가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삼성과 SK의 사장들이 직접 결정을 낸다고 봅니다.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하고 SK의 명을 받아서 박진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윤석열도 삼성, 그 낸시 펠로시 만나지 마. 네. 라고 해서 안 만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야, 너 지금 낸시까지 만나버리면 중국이랑 완전히 정리되고, 그럼 우리 시안 반도체 공장 갑자기 조업 중지 당할 수도 있어. 건드리지 마. 중국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는 메시지들이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하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서요. 근데 치포 가입해버리면 그렇죠. 그 공장들이 못 쓰게 거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그 공장들을 중국 정부에 내줘야 되는데 반도체는 기술 관련한 그 정보력이 제일 중요한 산업이라 공장만 넘겨준다고 해갖고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꾸준하게 기술 제공과 공정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관측이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양쪽에 강대강으로 해서 치포 동맹에 들어가서 중국 아웃 또는 아니면 미국 올인, 이거는 이 업체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중뛴 외교 비슷하게 해갖고 양쪽 다 양발을 걸치려고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거든.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입김들이 우리 갈팡질팡 외교를 만들고 있는 일종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중립적인 외교가 맞았던 거잖아요. 맞는 거죠.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다 수혜받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윤석열이 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걸 원하는 유일한 딱 하나의 국가, 한 국가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일본?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은 그런 방식으로 한국이 안보 동맹의 중심이 되거나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그 서구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세력들의 공급망 중심이 되는 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영원히 일본은 한국한테서 하청받아서 부품이나 소재 생산해갖고 납품하는 거 말고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거든. 지들 브랜드로 꺼내놓을 수 있는 게 도요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도요타가 몰락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한국 제품,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또는 한국 브랜드 안에다가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형태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과 브랜드가 지금 땅바닥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외교적 유상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 정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일 관계를 너무 적극적으로 정상화하려고 하는 윤 대통령이 부담스럽다. 살살 하란 말이야. 티내지 않게. 네가 대놓고 그렇게 일본 말 듣고 일본 쪽에서 이거 쓰는 거 하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일본 이 새끼들 봐라. 뒤에서 윤석열이 갖고 장난치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역으로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일본 애들이 시키는 거지? 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모질이가 이럴 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돼요 이게? 그렇지. 미국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 보기에 스스로 얘가 생각할 스스로 판단해갖고 능력이 없다. 이런 또라이 짓을 할 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일본이 니들이 뒤에서 시켰지 라는 식으로 뒤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국제관계 외교에서의 이 정말 희한한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나 이걸 좋아해야 돼. 진짜. 말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도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계승됐으면 이뤄내야 될 몇몇 업적 중에 하나야. 중거리 그렇죠. 외교라든지 집값의 하향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방역 대비 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정부가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과정 중에 고통 분담도 많고 어려운 과제였거든. 근데 윤석열이는 헛발질을 하면서 이걸 다 이뤄내고 있어. 마치 맞지? 이거 진짜 아니 과정은 틀린데. 예언한 듯. 그러니까 그건 뒷걸음질 치다가 그렇지. 뒤잡는 거지. 근데 쥐들이 뒤를 너무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밟는 걸음마다 쥐들이 막 잡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 다주택자들 집값들 막 강남에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부글부글 끓는데 어떡할 거야 지들이 뽑아놨는데. 못하지. 얘는 집값을 유지시켜줄 능력이 없는 거야. 상승은 기대도 안 해. 갖고 있는 다주택들 팔리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 맞네. 일방적으로 끌어내렸으면 그렇지. 이 정권이 나를 지금 거지로 만드네 이랬을 텐데. 그렇지. 윤석열이 막 증세하고 그래갖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그 상속세도 막 내려주고 막 증여세도 내려주면서 좋게끔 해준 것 같아. 야, 근데 진짜. 수요를 다 죽여놨어. 이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기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 집값이 막 떨어져. 그래서 에이씨 아들한테 줘야지. 그리고 이번에 증여세 떨어진 차면 아들한테 줬어. 아들도 못 파는데 어떡할 거야. 실수요자를 못 만나는데. 실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무능한 외교 그리고 이번에 참 그러고 보면 G20을 잘 갔다 온 거예요. 나토를 잘 갔다 온 거예요. G20 못 갔죠 참. 나토를 가갖고 그렇게 부부가 쌍으로 당하고 나다 보니까 이젠 다 알아. 이제 아프리카나 전 세계가 중동에 있는 나라에서 다 알잖아. 조코 위도도 지 스스로 찾아온 거 말고는 정상들이 보자는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만나자는 얘기도 없고 대신에 대기업 회장들은 신나게 몰려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 여기서 프로젝트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 있는 사람, 진짜 능력 있는 핵심 그 문고리들을 김앤장 통해서, 칼라일 통해서, JP 모건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어도, 재무부 장관이 뜬금없이 LG화학을 왜 가냐고. 대통령 패시하고. 낸시 펠로시가 원래 온 것도 결국은 DMZ 가려고 한 거고요. 북한. DMZ에 가갖고 윤석열이랑 같이 DMZ에서 뭔가 그럴싸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일정에 잡은 겁니다. 혼자 가는 것도 우습잖아. 국회의장 만나기 전에 혼자서 DMZ 가서 기념사진 찍고 온 것도 우습잖아. 근데 갔어요. 근데 갔어. 사진도 찍었어. 사진 찍고 했는데 정작 옆에는 아무도 안 붙었어. 미국 사람들끼리. 미국 사람들끼리 가서 찍었어. 이건 뭔 의미냐면 낸시 펠로시가 하려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거 알고 있는 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무리하게 영국 일정을 핑계대고 안 갔는데, 이걸 갖고 의도적으로 깠다라고 미국에서도 분노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러한 낸시 펠로시 까메 배후에 일본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이제 3개월 된 놈이 문재인 정부가 안 하고 이 닫아놨던 5년 동안 닫아놨던 뚝을 한꺼번에 털라고 막 몰아붙이니까 부작용이 더 생기는 거야, 지들 내부적으로. 어쨌든 낸시 펠로시가 오고 나서 국제 정세가 희한하게 돌아오는 게, 북한도 뭔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인데,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북한이 갑자기 금강산 자체 관광을 TV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관광은 바로 현찰입니다. 왜냐면 북한에 관광을 들어가려 그러면 선불을 일단 꽂아줘야 돼요. 자, 그리고 보면 손으로 꽂아줘야 돼. 여기 금강산 관광비를 미리 다 줘야 돼. 조선중앙TV에서 이거를 했거든요. 하면 보면은 이렇게, 아니 자기 나라 그 홍보하는데 북한 국기는 왜 앞에 달고 있어? 혹시 한국이랑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이거는 설악산이랑 헷갈릴까봐. 외부에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사에도 있는데, 청바지를 입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관광객이 같이 있어. 근데 이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청바지를 그 자본주의 미국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해서 입어야 된대요. 근데 조선중앙TV에 청바지 입은 관광객이 나왔은 거야. 금강산 홍보를 하는데. 이게 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의 깊게 볼게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북한이 지금 코로나 있는데 왜 코로나 제로 선언하고 개방을 했냐. 인권 관계 유엔 담당관이 왜 오느냐.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일으키는 거예요. 관광이 제일 돈 되는 거니까. 근데 저걸 미국 관광객이 올 거냐, 중국 관광객이 올 거냐, 아니면 양쪽에서 다 올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그 속초나 이런 데서 배 태워가지고 이 금강산 호텔 보내서 이렇게 가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코스였는데,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는 다이렉트로 관광객을 받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럼 이미 거기에 대한 협약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관광 예약을 하잖아요. 이게 관광이란 게 다 이게 선보를 땡겨줘야 돼요. 그래야 관광 코스도 만들고 뭐 숙소도 예약하고 이게 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올가을에 100만 명 보낼게요. 그럼 100만 명 고박이 50만 원 딱 해갖고 5조 원이 딱 가서 그냥 현찰로 꽂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돈을 받기로 북한은 이미 작정하고 됐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북한 혼자 할 수가 없고 미국하고 얘기가 된 것 같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저게 갈 사람이 중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요 문제인 거예요. 미국 사람이죠. 청바지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간다고 치면 이제 수교 안 한 국가 적성국에 물론 들어갈 수는 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허가를 받아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뭐 적대적으로 안 받고 이런 건 아니야. 대신 들어가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미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인다고 치면 그 전에 사전에 뭐가 되겠어요? 최소한 양국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관광객에 대한 안전 신변 보장 협정 뭐 이런 비스무리한 거 해가면서 어찌됐거나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안심을 시켜야 미국 사람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요. 교류를 하려면 평화적인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남북이 평화적으로 여기는 전쟁 안 나겠구나 이런 상황이 돼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이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어? 저 김여정 62거였어. 관광 재개 날짜. 어? 첫 손님 들어오는 날짜 아닐까? 오늘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네. 61로 바뀌었는데 어제 62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10월 10일이더라고요. 북한에. 그게 뭐더라? 쌍십절. 쌍십절인가? 예. 그날 맞춰서 뭔가 그럴듯한 있을 수 뭔가 있죠. 발표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염원하던 거였는데 문재인 정부도 못 해내는 걸 금강산. 경이 해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거 연락을 할 때는 미 국무부 방해하고 막 미군 사령관 방해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거 제기하는 문제 갖고 이 정치권에서도 지랄을 하고 난리 났어. 문재인 정부에도 못 해본 관광산 그것도 금강산. 금강산 관광 재개 네. 그것도 외국인이 직접 갈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아이러니다. 뒷걸음에 진짜 뒤받는 아이러니다. 외교로. 진짜 네.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아이러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하고 김정은 만나가지고 악수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버르장머리 고친다 그랬는데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쉬고 있을 때마다 미사일 쐈는데 만나지겠어? 근데 어떡해. 패싱이야. 만날 필요 땅 없어. 보다 그거 김정은 어떡해? 위원장 입장에서 경한테 그런 기회 절대 안 줄 겁니다. 그럼 어. 너는 내 레벨 아니야 라고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한다니까. 다이렉트로 아니죠. 간다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아예 한다고. 우리나라는 또 패싱이야 그러면. 또 패싱인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군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국지전이 일어나겠냐고 한반도에서. 선제 타격하려고 했다가는 쥐도새도 그럼 쥐가 제거될 걸. 그리고 그러고 윤석열 보면 버르장머리가 이게 먼저 우리나라가 아직 대우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가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종착점으로는 가고 있어. 다만 선장이 개판이라서 역주행의 드래프트에 지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한 강물은 가야 될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지금 물밑에 숨어있던 쓰레기들, 온갖 쓰레기들이 지금 다 떠오르고 있고 지금 쓰레기 치우는 작업 중이고 사실은 강물이 제대로 흘러가려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쓰레기들도 좀 치우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네, 하수구에 낙엽을 안 치우면 아유, 비가 오자마자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낙엽이 중요해. 네. 낙엽. 낙엽 치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든 참 중요한데. 제가 어저께 이제 멤버십 방송에서 칼라일 그룹의 피 묻은 돈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따로 해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